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의회 의원 신정현입니다. 이번에 여러 청년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당 원정대를 함께 만들어 또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그 소회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당 원정대 발음이 정말 어려운데요. 청년 후보를 응원하다 정말 아주 단순한 이유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청년 후보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자. 가장 큰 동기부여는 아마도 2012년에 제가 바로 이 청년 비례로 출마했던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출마했던 그 시기에 아주 파격적인 민주통합당, 그 당시 민주통합당이었죠. 청년 국회의원 4명을 뽑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그 4명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전국에 아주 훌륭한 청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약 440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했고요. 약 2개월이 넘는 레이스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40명 안으로 이제 압축시키는 과정까지 저는 함께 했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박수를 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뭘 안다고, 청년들이 무엇을 했다고, 뭘 이뤘다고 국회의원이 되지? 이런 비아냥을 듣는 일들이 훨씬 많았죠. 그런 비아냥은 우리를 몰랐던 사람에게만 있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에 오랜 시간부터 시민운동을 해왔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과 비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뒤로 8년이 흐른 지금 무엇이 바뀌었을까? 사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후보들이 용기를 내서 이런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세대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함께 꿈꾸고 싶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이 되고 이미 비례대표가 되고 많은 것들을 이미 이뤄놓은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만나기도 어렵고 모이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후보자일 때 그 첫 떨림, 그때 바로 이야기가 제일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였었습니다.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청년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의 정치는 뭘까? 다음 세대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일까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이제까지의 정치가 하나를 위한 모두를 요구했었습니다. 많은 청년, 440명의 청년들이 득달같이 들려들어서 청년이 청년을 밟고 올라가 또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마지막 살아남은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 한 사람을 위해 마지막 439명은 들러리가 되고 당을 떠나야 했던 과거의 전례를 우리 너무나 잘 보았죠. 그래서 이제는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들러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을 포함한 당원 모두를 그리고 이 청년 세대를 또 이 시대를 위한 그 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삼총사에 나오는 말이죠. 예. 하지만 거기는 뭐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를 말하지만 저는 이제는 하나를 위한 모두는 그만 모두를 위한 하나로 한 명의 국회의원이 나오더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두가 함께 정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이 청년 당당 원정대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이 사진 속 이게 참 화소가 좋지 않네요. 실제로도 훨씬 미남 미녀분들이 함께 계셨고 아주 훌륭한 청년들이 한데 계셨습니다. 이 청년들이 한데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저는 이 청년들에게 많은 것들을 들었고 많은 것들에 공감을 했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이 청년들의 모임 안에 담겨있던 다양성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만이 가장 우월해가 아니라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른 범주 안에서 경험했던 것을 정치를 통해서 풀어가고자 했던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모두가 경청하고 공감했다는 것을 저는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정치인은 내 분야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다른 분야에 가서는 겸손해지질 않습니다. 어디 가든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치를 4년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청년 비례 출마한 후보자들이 약 16명 정도가 한데 모였었고요.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고민들,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의 어떤 결들을 함께 공감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민주당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고민도 이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디테일한 이야기까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한된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종국에는 우리가 자리를 달라라고 외치며 양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조직되고 세력화되고 연대함으로써 이제는 앞선 세대를 밀어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자. 예. 그리고 당당히 당권에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추자. 그래서 우리 세대가 요구하고 우리 세대가 바라고 있는 다음 세대 버전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일지를 당당히 세상에 외쳐보자라는 이런 결의를 함께 했죠. 멋있죠? 네, 박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서류 면접 이후에 통과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유튜브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당에서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비례를 뽑았고 이 비례 후보들을 홍보해야 되는 어떤 이런 과정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런 후보자들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이 소중한 후보자들을 그렇게 단기간에 너무 짤막짤막하게 홍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당당 원정대가 함께 고민했던 것은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그 시간만큼을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함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6명의 후보자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유튜브는 보통 평균 700회에서 800회 이상, 많게는 1200회 이상의 뷰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 많은 당원들이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있겠지만 저는 다 기억이 나요. 제가 움직이면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동, 청소년, 청년기회까지 그 이행기에 함께했던 조은주 후보, 그 정치, 세대의 벽을 넘는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 희망을 만들어 보고자 했고요. 조명기 후보, 대학생 때부터 이미 당에서 길러지고 키워졌던 아주 훌륭한 인재, 그런 당내 인재가 성공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홍소연 후보,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장애라는 걸 통해서 더 많은 이 사회가 품고 안아가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정치로, 정책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큰 꿈,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들을 결실로 만들어 왔던 아주 훌륭한 준비된 정치인. 권지웅이라는 분은 집 없는 사람들의 정치를 꿈꾸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을 했죠. 박은수 후보는 본인 스스로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였고 그런 어떤 성범죄 피해자들과의 어떤 만남,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젠더 문제, 젠더 이슈까지 이제 민주당에 끌어와서 이거 사회적 이슈로 정치로 정책으로 풀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선아린, 이름은 김선영이죠. 본명은 김선영 후보는 문화계를 대표하고 문화계의 배우로서 본인 스스로 활동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계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그리고 있었고요. 이제까지 정치가 대변하지 못한 문화계의 새로운 다음 버전을 이야기했죠. 저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곁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6분 중에서 한 분, 전용기 후보는 이제 비례 순번에 들어갔고 21대 국회의 국회의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하나씩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지역구 후보들이었는데요. 지역구 후보 중에서 저희가 당에서 현재 당 방침으로 정해놓은 45세 이하의 청년들 중에 격전지라고 불리는 곳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중에는 그 지역에서 입지가 매우 좁고 또 전략공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던 후보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곁에 저희가 서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갔던 4명의 후보가 바로 오영환, 강선우, 김남국, 그리고 김한규 후보였습니다.
우리가 찾아갔던 후보 중에 첫 번째 오영환 후보의 이야기의 워딩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재해, 재난이라는 것에 전문적인 정치인이 사실 없었죠. 특히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재난, 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좋은 정치인, 그래서 본인의 슬로건은 사람을 살리는 정치인이었고요. 그러고 이후에 본인의 꿈은 더불어민주당을 살릴 청년이라고 또 함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너무 멋진 청년을 만났죠. 선택받지 않은 것으로 차별받지 않을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던 강선우 후보의 말도 기억에 또렷이 남습니다. 당신의 따님이 가지고 있는 장애, 그것이 딸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회는 그 장애를 가진 자를 향한 차별의 칼날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정치를 통해서 조금은 더 차별받지 않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 다짐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울렸던 것 같습니다. 예, 김남국 후보, 검찰개혁과 안산의 혁신, 그리고 청년 정치의 출발점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공천에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안산에 발을 딛고 난 이후에 그가 보여줬던 아주 훌륭한 지역 주민들과의 교감과 또 지역 조직에 대한 어떤 동화, 이 과정을 통해서 청년 후보의 저는 아주 훌륭한 모습도 봤습니다. 예, 누구와도 만나고 누구와도 소통하고 누구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김남국 후보의 그런 넓은 품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아주 인기가 좋았다라고 들었습니다.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바로 강남의 김한규 후보였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스펙이면 강남 지역에 당선되고도 남지라고 말할 테지만 유일하게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험지라고 불릴 수준을 넘어서 사지라고 분류되었던 그 강남 지역에서 김한규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환경, 복지, 보건, 많은 정책들을 계속해서 읽고 또 공부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치 철학은 민주당에 가장 부합했고 그때부터 나는 민주당을 짝사랑하기 시작했다. 당장 이번에 최선을 다해 승리를 하겠지만 혹여 이번에 승리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정치 철학을 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멋졌습니다. 계산에 빠르고 당선 가능성에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도전을 하지 못했겠죠. 저는 이런 청년 정신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이러한 정치 철학을 뿌리내리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청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면 우리의 노력이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21대 국회, 그런 가능성이 저는 21대 국회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국회의원들 곁에 아까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를 위한 모두를 경험했던 이전 국회와는 다르게 이제는 이 다양성들을 함께 품어낼 수 있는 한 명의 국회의원, 그 한 명 한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입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 곁에 계속 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총평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뭐 정치 구도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제가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 총선은요,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이 현장에서 열심히, 제가 지금도 목이 좀 쉬었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인사를 하고 있으면 지난 과거와 다르지 않았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당을 뽑으면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그죠? 지금 이 순간 문재인 당이 과반수를 득세를 하면은 우리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재인 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요, 한두 명에게 들은 게 아닙니다. 당연히 미래통합당에 있는 당원들에게도 들었고요. 거리를 지나가시는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께도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횡행하고 SNS를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 분들에게 퍼날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승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그거 같습니다. 21대 국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할 정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 정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영광을 움켜쥔 채 그때 있었던 자신들의 레토릭을
계속 울고 먹었던 정치, 그 정치는 이제 목숨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거짓 정보를 담은 가짜 뉴스들이 수십만, 수백만 건으로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미래통합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향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과거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정치가 아니라 다음 것을 보여줘라고 전 요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김정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칠 거야라는 말이 통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의 그 말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을 동하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북풍이라고 불렸던 한 북풍 사건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표심을 완전히 뒤바꿨던 80년대, 90년대와 다르게 이제는 분단이라는 것을 기생해서 살아왔던 세력들의 레토릭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시민이 된 것이죠. 시민의 시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정치적 효능감을 맛본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정치를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엄청난 변화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경기도만 따졌을 때는 단돈 10만 원의 돈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10만 원이라는 돈을 통해서 당장 힘들고 고통받았던 소상공인들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지금의 형편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근데 나아질 수 있게 만들어준 무언가가 바로 정치 권력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줄을 지어 서 있는 10만 원, 5만 원을 받기 위해 줄 지어 서 있는 시민들도 한 명 한 명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그 돈을 받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 돈을 쓰고 있습니다. 효능감을 맛본 시민들은 지켜보지 않고 행동하고 배려하고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참여한 21대 국회는 우리 민주당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180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시민들의 갈증을 해결해줄 정당이 누구인지 이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해요. 이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받았지만 이 꼭대기에서 우리는 한순간 비탈길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과반 이상을 받았던 정당들 중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는 한 번도 완만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 경험을 반추해 봤을 때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 그리고 내가 정치적 효능감을 맛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정치를 기대할 겁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2년 뒤에 있을 대선에서,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완곡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기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2030 청년 당선자가 국회 전체로 봤을 때에는 3명에서 13명으로 10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는 약 0.6세 정도 젊어졌다고 해요. 사실상 55세 정도 나이에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죠. 젊어질래야 젊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3명의 정치인들 당을 떠나서 저는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떠나서 함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치와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10명 이상이면 서로가 서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숫자죠. 국회 안에서 법률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위한 정책과 법률, 예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년간 만들어낸 정치 효능감이 2년 뒤 지방선거에는 20%, 30%, 40%의 2030 세대가 지방의회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2년 뒤에도 청년들을 지지할 거고 응원할 거고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위해서 행동하겠습니다. 청년 당당 원정대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